자, 2번. 오늘 첫날이다. 문제풀이보다 자, 보자. 자, 이제 2번. 시그널의 6개의 문자를 사용해서 만든 순열 중에서 다음을 구하여라. S가 맨 처음에 오고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 쉽죠? 이거 그냥 S하고 밑에 6개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때도 그냥 막 쓰는 거 아니지. 원래는 여기 이 문자들이 전부 다 다른가를 봐야 돼.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다 다르니까 순열을 만들려고 돼 있고, 그래서 S가 처음. 그러니까 나머지 4개 전부 배열. 그냥 4팩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뭐냐면 S와 L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는 경우야. 2개의 문자. 2개의 문자가 오는 거니까 푸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 다양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쓰는 기법은 이거죠. 얘가 S하고 L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오니까 방법이 되게 많아. S, L을 빼고 S, L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쉬운 거, 가장 쉬운 방법은 얘를 한 팀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럼 이때 들어가는 게 분류법이 들어가게 될 거야. S와 L 사이에 그리고 아까는 S가 처음이고 L이 맨 마지막인데, 이때 S, L이 어떻게 되라고 하는 건 없어. 이 사이에 2개만 들어오면 되니까. 그럼 이런 케이스를 분류를 해야 돼. 그럼 요 안에 들어갈 거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럼 잘 봐. 저 그냥 한번 다 써볼게. I 시그널이니까 L. 자, SL은 쓴 거야. 그럼 4개밖에 안 남았죠. 그럼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배열하지 않아요. 항상 팀을 만들고 나중에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I와 G가 이렇게 왔다고 치자고. 4개 중에서 2개 선택. 그러면 나머지는 I하고 G를 썼으니까 N과 A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한 팀이야. 그리고 이제 배열을 해야 되는데, 항상 조합을 먼저 만들고 팀을 만들고 배열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부터 먼저 해보자. S와 배열할 거야. S와 L의 위치를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2가지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4개 중에서 2개 선택한 거를 다시 배열을 해야 되니까 2팩을 써야 되겠죠.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얘를 이제 4P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실제 산수를 할 때는. 그러면 여기가 배열된 하나의 팀이 만들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얘가 한 팀이 이렇게 배열된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럼 여기 팀 하나, 여기 팀 하나 있죠? 팀 하나하고 N 하나하고 A 하나하고 총 3개를 배열하기 3팩 이렇게 가시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나중에 계산은 여기는 4팩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 3. 이거 항상 뭐냐면 다 팀을 만드는 거야. 먼저 팀을 다 조합을 먼저 쓰는 거야. 다시 S하고 L 사이에 2개 들어올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요 팀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만들고 얘를 먼저 배열을 해버려. 요 배열을 먼저 해야 되니까 S와 L 사이에 2개 들어와야 되니까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2가지. 그 다음에 거기에 사씨를 선생님 얘 원래 순서대로 하면 사씨가 먼저 아니에요? 그래도 돼. 그리고 나서 이 쓰고 2개를 다 배열한다. 2팩이든 2든 이렇게 해서 상관없지. 근데 어쨌든 얘가 이렇게 만나든 이렇게 만나든 둘 중에 하나가 4팩으로 만드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팀을 먼저 만드는 거죠. 팀 만들고 NA하고 배열해야 되니까 3팩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일 좋아요. 이제부터 먼저 조합을 먼저 쓰셔야 되는 겁니다. 조합을 쓰고 나머지 쓰는 거지. 물론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가장 쉬운 건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 뭐 이런 것도 있어. 이 사이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 뭐 3개 들어가는 거 경우를 나눠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거든. 3번은 적어도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야. 시그널을 다시 쓰면 이때 모음이
누가 있냐면 I가 있고 A가 있고 이 모음을 얘기해요. 이게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와야 돼. 그러면 전체 분류를 하는 거지. 전체 분류를 하면 모음 4개 쓰고 모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자음도 있고 자음 모음도 있고 그 다음에 자음 이게 전체 분류야. 그러니까 당연히 적어도 한 끝에 모음이 오잖아. 이 케이스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 케이스를 빼는 게 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이렇게 푸는 게 낫죠. 그냥 분류를 해도 되지만 전체를 그냥 배열한 거죠. 전부 배열하기. 6팩이죠. 6팩이고 자음 왔을 때를 빼는 거죠. 근데 자음 왔을 때는 몇 개냐면 4개잖아. 자 어떻게 내고? 자음한 거. 자 4개 중에서 자음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 4P를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4팩을 다시 이렇게 쓰시면 이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쓰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팁을 좀 알아야 되는 게 방금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나중에 우리가 쓸 거니까 이미 용어를 사용합시다. 6건의 활용이에요. 리버스 띵킹, 거꾸로 생각하기인데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적어도라는 표현이 힌트긴 해. 근데 항상 그런 거 아니야. 적어도라는 표현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아니다가 있어. not. 요것도 있어. 그리고 뭐뭐 이상 또는 뭐뭐 이하 요런 표현들이 나오면 첫 번째 의심해요. 혹시 거꾸로 푸는 게 더 빠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야. 늘 그런 게 아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두 번째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건 다시 정리해 줄게. 일단 여기 필기할 거 있으면 이거 필기하고 없으면 넘어가도 되고. 얘들 알았죠? 분류만 잘하면 돼요. 이건 분류할 것도 없지. 원래 이 S와 SL로 시작하는 거, LS 시작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팀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팀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S나 L과 S 분류를 하니까 똑같은 거니까 두 가지를 쓴 거고. 이 팩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네. 요것을 아까 요게 중요한 거거든. 6건의 활용이야. 첫 번째, 아까 어떤 표현이 많이 있냐? 적어도. 근데 이게 적어도라는 표현이 완벽한 표현이 아니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 다음에 아니다. not이죠. 대부분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 이상 또는 뭐뭐 이하 이런 표현이 혹시 나오면 거꾸로 푸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놓치는 게 두 번째 건데 우리가 대분류를 할 거야. 대분류. 분류를 했어. 그랬더니 이 분류가 너무 많아. 근데 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건 비교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전체와 비교했을 때죠. 전체와 비교했을 때 첫 번째 1차적으로 분류했던 대분류가 너무 많아. 그럼 이때 의심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 혹시 거꾸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들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대분류를 했어. 그러니까 분류를 해야 돼. 너무 복잡해. 그러면 이거 거꾸로 푸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합니다. 이 케이스는 쓰는 게 가끔 나오고 이건 아주 자주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거꾸로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쳐.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수능 개념은 별도로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팁입니다.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가장 쉬운 건 첫 번째 케이스로 많이 보는 거죠. 저런 표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는 아니다 이거야. 의심해봐라 이거고. 대분류를 먼저 하다 너무 많아. 전체에 비해서 분류가 너무 전체 분류가 5가지인데 내가 구하는 게 3가지야. 그럼 거꾸로 하는 게 낫다 이거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구하라는 대로 했더니 되게 복잡해. 알고 봤더니 거꾸로 푸는 게 더 나을 때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3번이 적어도라는 표현이 그런 게 바로 표현 중에 하나다. '이 말은 틀린 말이야. 적어도가 나오면 항상 그렇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라고. 알았지 얘들아? 예를 들어서 뭐 전체가 15가지야. 적어도 했더니 3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럼 3가지를 푸는 게 낫지. 거꾸로 12가지에서 빼는 것보다. 이 2번을 잠깐 한번 볼까요? 같은 건데 남자 3명과 여자 2명이 한 줄로 설 때 적어도 표현 체크하고 적어도 한쪽 끝에는 여자가 서는 경우 아까 설명한 거지. 전체를 분류하면 보이라고 할게. 보이 1, 2, 3가 있어요. 그리고 걸 1, 2가 있지. 걸 1, 2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여자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분류하면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지.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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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걸, 보이, 걸, 걸.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하나밖에 없잖아. 전체 분류했더니. 그래서 이걸 빼는 거죠. 그리고 전체는 다 배열하면 5팩이죠. 전부 배열하면 5팩. 그 다음에 보이, 보이 먼저 해야 하잖아. 근데 보이가 3명 있잖아. 그러니까 3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고 2명 배열한다. 그러니까 3P. 자, 포맷에서 쓸 때는 항상 고민하고 쓰는 거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 3자리가 남았죠. 3자리 배열하는 건 3P. 이런 식으로 하시면 2-2번을 풀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전체를 분류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욕심 같아서는 개념 넓히기도 많이 풀어주고 싶으나 이런 것도 이런 거야. 이건 왜 그러냐면 선생님 이거 그냥 뭐 아니다니까 그냥 풀면 안 돼요? 풀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만의 자리의 숫자는 1이 아니고죠. 아니가요. 아니다. 그럼 거꾸로 푸는 게 맞는 거 아니야? 1의 자리 숫자는 5가 아니다. 이 2개가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또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설명해 줄게. 만의 자리 1이 아니고 n드잖아. 설명 보세요. 1의 자리는 5이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내가 얘를 뒤집어. 전체에서 얘를 뒤집어야 돼. 뒤집은 걸 빼면 답이잖아. 근데 얘를 뒤집는데 주의사항이 있단 말이지. 이게 만이 end도 뒤집어집니다. 1의 자리가 5. 이렇게 가야 돼. 여러분들. 왜냐면 자, 일단 이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여기 보면 여기가 A거나 B예요. 맞지? 맞아요? 그래 안 그래? 여기는 뭐게?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의 영역이 여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건화로 뒤집히고 얘가 얘로 뒤집혀야 돼. 그래서 이런 게 수능형 문제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지. 이렇게 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선생님 뭐가 제일 힘들다 그랬어? 건화 나올 때 조심하라고 그랬지.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다시 만이 1 요걸 셉니다. 그 다음에 1자리가 5를 세면 이 안에는 둘 다 있는 게 있어. 만도 1이고 1도 5인 케이스를 이렇게 하셔야 돼. 실제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전체를 다 배열하는 거예요. 일단은 5팩이야. 보여주기만 할게. 그래서
두 가지 소개하지만 앞으로 개념 넓히기는 왜 선생님이 스킵하고 넘어가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알았죠? 수능적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 얘들 알았니? 수능에서 수능적 개념이 뭐냐면 아까 개념 중에서 상이 뭐라고 했어? 수능 개념이라고 했잖아. 내가 A거나 B가 있지. 그것에 대해서 여기 이게 아니다. 여기 플러스 나시 결합되잖아. 그럼 이때는 A거나 B가 있고 거기에 not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얘를 뒤집잖아. 그러면 A가 거나가 and가 되고 이렇게 and가 돼요. 또 여기가 and가 되잖아. 그러면 이게 or로 바뀌어요. 이런 개념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학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어. 뭐냐면 잠깐 소개만 해줄게. A and B지. 여기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으면 not의 의미야. 이게 not. 아니다 이런 뜻이야. 수학적인 표현이야. 참고적으로 알아도. 그럼 not A가 돼. 그리고 얘가 and가 뒤집혀. 이런 게 수능적 개념이니까 이런 걸 전부 다 소개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얘들 알았죠? 준비가 되면. 이때는 not A고 and로 바뀌고 not B가 돼요. 그리고 얘가 왜 다른지 또 나중에 증명까지 또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 얘들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까지 많이 다루면 수업이 힘들어져. 그래서 어쨌든 답을 쓰시면 많이 1대는 거야. 그럼 많이 1대잖아.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자리인데 여기에 1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야. 많이 1대인 거. 그럼 이게 몇 팩이야? 4팩이죠. 이번에 여기 1의 자리가 5가 된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그러면 여기 1의 자리가 여기가 5가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전히 4개 전부 나열은 4팩이죠. 동시에 됐으니까 하나 빼야 되는데 1이면서 5인 거야. 그게 바로 3팩이야. 이런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것에 주목하지 마. 오늘 주목한 건 뭐야? 내가 경우의 수를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 대분류해야 된다. 무슨 분류해야 된다? 분류의 몫은 걸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거꾸로 풀 마음도 생기고 이런 도구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계속 제시하면 되니까. 맞아 안 맞아? 참고적으로 하나 적어놔 그냥. 이왕 한 거니까. 여기 보고 이 이론을 적어놓으라고. 이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거꾸로 풀게 된 논리적 근거는 누구야? 여기 not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 not. 들 알았지? 아까 not이 붙거나 그지? 적어도 그 다음에 뭐 이상 이하 그러면 거꾸로 푼다. 반드시 거꾸로 안 돼. 거꾸로 풀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야 된다 이거지. 선생님이 우리 반 애들한테는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수학은 빌드업이야. 순서를 밟아서 쌓아야 돼. 그래야지 난제가 풀리는 거야. 애들 알았죠? 처음부터 많이 풀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문제됐는지 알겠지? 덜 배웠는데 덜 배운 내용 갖고 문제를 풀려니까 안 풀린 거지. 그러니까 이 3번을 풀려면 수능적 개념이 바로 여집합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모르니까 안 푸는 거지. 증명도 해가면서. 자, 여러 가지 순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중복순열. 중복순열은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우리는 중복순열은 고배 법칙으로 대체합니다. 얘들아 알았니? 거기다만 적어놔. 중복순열은 어디에다가 적으면 쭉 가서 여기 나중에 바이블 포인트라고 있어요. 바이블 포인트는 요약본이에요. 우리에게 이제부터 중복순열은 대체합니다. 누구로? 고배 법칙으로 대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정도. 요 계산법은 알아도 가끔 내신용, 수능에도
그 여덟 문항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있지? 첫 번째 문제로 가끔 나와 2점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파이잖아. 5파의 3이면 계산법이 3이 1로 올라가서 5의 3제곱을 의미하는 수학적 표현이에요. 이걸 파이라고 부르지. 파이. 이 파이가 왜 그러냐? 이거 알아? 이게 라틴어인데 나중에 이게 피가 길어지고 얘가 짧아져 이렇게 말려 들어가. 실제로 파이라고 발음하고 피가 돼. 피가 되고 영어에서 product라는 말은 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사용해. 근데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 계산법 정도만 그냥 알아도. 구분하는 법은 중복 조합일 때 내가 해줄 거니까. 실제로 우리는 안 쓸 거예요. 이걸 왜 안 쓰냐면 여기 봐라. 여기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우체통에 서로 다른 세 통의 편지를 보내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게 2파이 3인지 3파이인지를 니네가 절대로 구분해낼 수가 없어. 얘가 답이면 2의 세제곱이고 얘가 답이면 3의 제곱이잖아. 이 지랄을 왜? 그래서 아예 안 해. 근데 곱의 법칙을 쓰면 돼. 봐라. 우체통이 몇 개 있어? 메일함이 2개 있어. 메일을 2개 보내야 돼. 내가 메일이 3개가 1번, 2번, 3번 메일이 있어. 그지? 그럼 어떻게 써? 1번 메일을 여기 아니면 여기 보내면 되는 거 맞지? 두 가지. 곱의 법칙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얘가 실을 쓰면 2파이 3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왜 이걸 쓰지 말라고 하냐면 2파이 3인지 3파인지를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공식은 죽은 공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중복순열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안 써요. 얘들 알았죠? 그냥 곱의 법칙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중복순열이 끝났어요. 일단 문제 풀면 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할 거야. 바이블 포인트로 바로 갑니다.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하기 이전에 자, 아까 조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주제이긴 한데 조합 어떻게 나왔는지 잘 보자. 갖고 자, 우리 OP3을 쓴다고 해.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랬어? 얘를 만든 목적은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 3개 선택해. 그리고 선택된 그 3개를 나열해. 이게 바로 컨비네이션. 우리가 사실은 이 퍼뮤테이션을 정의한 이유가 얘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 얘들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그럼 여기 보시면 현대 보시면 OC3은 OP3 있지? 얘를 3팩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계산법이야. 자, 얘는 뭐야?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야? 3개 선택. 계산법은 OP3을 3팩으로 나누는 거야. 숫자를 까보면 안 돼. 여기를 동일한 숫자로 체크한다 생각하시면 쉬워요. 얘들아 알았죠? OP3을 3팩으로 나누는 거.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할 건데 미리 설명을 해놓으면 조합의 탄생. 뒤에 할 건데 미리 한번 적어보자. 조합의 생성 원리. 미리 합시다. 조합의 생성 원리는 어떻게 됐다고? NP, R이지? 그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 선택? R개 선택. 그리고 나서 R개 배열한다. 이해됐죠? 그러면 NCR은 계산법이 어떻게 나온다? NPR을 R팩으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여기 R 숫자를 반드시 맞출 것. 예를 들어서 내가 OC2를 썼어. 계산법 해석부터 해야지. 해석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 2개를 선택한 거라고. 얘들 알았죠? 계산법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OP2를 2팩으로 나누기. OP는 어떻게 쓰기로 했는데 5, 3 2개 쓰기. 2팩. 여기에다 다시 뭐 몇 팩 쓰는 게 아니라 실제 계산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얘들아 알았죠? 여기에 조합의 생성 원리예요. 미리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같이 설명한 거예요. 어차피
안 어렵죠? NPR 갖고 그대로 유지가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조합은 언제 써요?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게 선택하는 경우의 수 구하는 수학적 도구예요. 얘들 알았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기 봐. 지울게. 딴 데 보지 말고.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그대로 사용해 볼게요. 여기 1이 몇 개야? 2개. 2가 3개? 뭐야? 1이 2개. 2가 3개. 3이 하나네. 3이 하나에 4가 4개. 그럼 10개 맞니? 10개 맞지? 됐지? 얘를 배열할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이러죠. 됐어? 줄여서 우리 이제 줄일 거야. 말을 줄여서 여기 같은 거 포함되어 있잖아. 갓순열이라고 부를 겁니다. 얘들 알았죠? 줄여서 따라해볼까 한번? 따라 갓순열. 야, 수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갓순열이야. 알았죠? 갓순열이가 원순열인데 갓순열. 같은 거 포함한 순열. 여기 잘 봐봐. 얘 배열할 때 이렇게 할 거야. 조합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답지 저 해설도 있는 저 해설 보지 마시고 여기 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어요. 이 숫자 자리에 내가 1부터 먼저 써볼게. 다른 숫자로 해줄게. 숫자로 하지 말고 문자로 해. 문자가 편할 거야.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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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럼 몇 개니? 9개지? 자, 이걸 여기다 배열할 겁니다. 같은 것을 포함한 거 맞죠? 이걸 줄여서 갓순열이에요. 이해됐지? 여전히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지만 핵심 뭐야? 순열의 방점을 지켜야 돼.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이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나열이라는 말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순서를 고려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오케이? 까먹으면 안 돼. 자, 여기 잘 봐. 이걸 배열할 건데 외운 친구도 있을 거야. 외우지 말고 유도해. 생각해야 돼. 왜 이게 나중에 부분 조합하고 막 짬뽕 되는 게 있어요. 복잡한 문제는. 이 9개 자리 있죠. 9개 자리 중에서 A를 쓰기 위해서 내가 세 자리를 선택해. 내가 그래서 조합을 먼저 가르친 거야. 여러분도 배웠던 거. 서로 다른 9개 자리 중에서 1의 자리부터 쭉 있으니까 자리는 다 다르잖아. 거기서 3개의 자리를 선택했어요. 맞지? 그래서 내가 3개 자리를 선택했어. 근데 보지 마시고 요렇게 선택했다 보죠. 그럴 수 있지. 93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여기 보세요. 그리고 나서 A 3개를 배열할 겁니다. 그런데 A가 같은 숫자니까 여기다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무조건 한 가지죠. A. 어떻게 써도 다 A니까 한 가지. 다음. 이번에 B를 배열해야 되니까 나머지 몇 개 자리 남았어? 5자리 중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거기다 B를 쓰죠. 됐지? 이해됐지? 그럼 B는 똑같은 B니까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이해됐어? 그럼 나머지 자리가 몇 개 남아? 4개 남았지? C를 배열하는 방법은 무조건 한 가지가 되겠지. 이해됐지? 다시 93은 뭐야? 얘를 먼저 해볼까? 아무거나 먼저 해도 돼. 만약에 넌 C부터 할래. 알았어. 그럼 C를 하면 4자리가 필요하잖아. 그죠? 그럼 9개 자리 중에서 4자리를 선택해서 C를 배열하는데 C는 같은 숫자라서 한 가지예요. 같은 문자라서. 그럼 5개 자리가 남았지? 그 중에서 A가 들어갈 3자리를 선택합니다. 이해됐죠? 서로 다른 5자리 중에서 3자리 선택이야. 그리고 A를 배열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배열의 방법은 한 가지예요. A니까 나머지는 자동빵 이렇게 됐지. 이해됐지? 자, 이제부터 중요해. 여기를 아까 배웠던 내용을 쓰는 거야. 자, 구시삼 하기 전에 여기 봐. OP를 팩토리얼로 증명용으로 쓸 수 있다 그랬지. 증명용으로 쓸 때는 얘를 외우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5, 4, 3 계산법을 알고 있지. 증명용을 내가 사용할 때 어떻게 쓰기로 했어? 뒤에다가 2를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리고 얘를 다시 나눠버리면 증명용의 팩토리얼 형태로만 쓸 수 있지. 외우지 않아도 돼. 요 계산법 543만 외우는 거야. 알았지? 그럼 얘가 뭐가 돼? 5팩, 2팩이죠. 5팩은 요 숫자가 그대로 사용된 거고 얘가 3은 빼서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인정하니?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잘 보세요. 9C3 씁니다. 자, 9C3은 아까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9P4를 4팩으로 나누기로 했어요. 맞아 안 맞아? 조금 전에 적었잖아.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5C3은 5P3을 3팩으로 쓰기로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9P3을 증명용으로 팩토리얼로 씁니다. 자, 9P3 9팩 쓰고요. 요거 빼는 거 쓰기로 했어. 빼는 거니까 5팩이 되죠. 맞지? 그리고 얘는 3팩이 되고, 자, 5P3이지 5팩을 쓰고 빼는 걸 쓰기로 했죠. 2팩이고 3팩입니다. 자, 이거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요 숫자만 남아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 9팩은 이 전체의 개수예요. 자, 4팩은 뭐냐? 바로 C의 개수죠. 2팩은 뭐니? B의 개수고 3은 뭐냐면 A의 개수죠. 아, 그래서 같은 것은 순열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갓순열은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지금 보면 N개 중에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지 말고 예제를 하나 가지고 적는 게 좀 좋아요. 자, 방금처럼 A가 3개, B가 2개, C가 4개. 요것에 대한 배열. 이 바로 공식의 논리적 근거는 바로 뭐로 나온 거냐면 조합에서 나온 거예요. 얘들 알았어? 그러면 전체 개수. 이게 전체 몇 개냐면 9개예요. 이 9개.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몇 개냐면 4개, 3개입니다. 3개, 2개, 4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쓰는 기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써요? 9팩을 그대로 쓰는 거야. 3팩, 2팩, 4팩 끝. 이거로 갓순열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이해됐어요? 9팩 나누기 3팩, 2팩, 4팩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렇게 증명된 거야. 자, 필기. 너네 핸드폰 다 걷지 않아? 다 걷었지? 저 25분 저 시간이 만나보게. 반에 끝내줘야지 밥을 먹을 거냐? 이번 빠르니? 그래서 갓순열 갓순열은 책에 있는 증명 보지 마시고 방금 전에 했던 증명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된다 치면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최단거리도 있어요. 최단거리. 이 최단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하고 지금은 5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걸 통해서 문제 갖고 이거는 미리 좀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자, 중복순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좀 연습을 할 거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좀 순서를 바꿔서 먼저 좀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볼까? 자, 예제 5번. 지금 여기 문제 풀 거고 다음 시간에 예제 5번은 안 합니다. 스킵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111, 2, 3에 6개의 숫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합니다. 자, 체크. 항상 시험장 가서 제일 먼저 얘를 나열할 거냐 말 거냐. 나열 체크하세요. 아, 그러면 순서가 고려된 순열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열한다는 표현이 숨어져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다 그랬지? 얘들아 맞아?
자연수 이런 것도 그런 거라. 자,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몇 개예요? 6팩이죠. 자, 1 몇 개야? 3개니까 3팩이고 2 2개니까 2팩이고 1팩인데 1팩은 1과 똑같아서 안 써도 돼요. 이게 답입니다. 산수는 하실 수 있겠죠? 산수는 이거 6, 5, 4, 3, 2, 1, 3, 2,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통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3팩 그러니까 이 자체를 그냥 외우는 친구들 있어요. 나눠서 그냥 하는 친구도 있는데 5팩까지 정도 아니면 그냥 6, 5, 4, 3의 1은 지워지는 거니까 2팩은 2니까 이렇게 지워가지고 10, 60 이렇게 세면 되는 거니까. 얘들아 알았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1과 2가 하나씩 오도록 양 끝에 1과 2가 하나씩 오도록 나열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 끝에 분류하래. 1과 2가 하나씩 오도록. 아 그러면 분류하면 이거밖에 없네. 1로 스타트해서 6자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 끝에 1과 2가 오래. 그럼 1 오고 2 오고 2 오고 1 오고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네. 맞지? 그럼 이제 남은 숫자를 봤더니 1, 2를 빼보세요. 하나씩. 그럼 1이 2개 있고 2 하나 있고 3 하나 있네. 얘들아 맞아? 맞아? 그걸 여기다 배열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배열해야 되잖아. 그러면 같은 게 있네요. 따라서 4팩 나누기 2팩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함부로 곱하기 2 가면 안 돼. 여기 보면 2 하나 썼지. 아 요거는 보니까 남은 게 여전히 1, 1, 2, 3 똑같네. 그치? 그러니까 얘를 배열할 거니까 아 여기다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2 지워지고 4팩만 남으니까 4팩은 24 이렇게 처리하면 돼.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3팩, 4팩, 5팩 정도까지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5팩은 120 요 정도까지. 그 다음 3번 3개의 1이 모두 인접. 인접이란 말 이유 다르고 똑같은 말이잖아. 3개의 1이 모두 인접하도록. 그러면 내가 뭐라고 써? 이웃은 한 팀을 원팀을 만드는 거야. 1, 1, 1 이렇게 있잖아. 요 세 개를 먼저 팀을 만드는 거야. 1, 1, 1 이렇게 팀을 인접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팀을 만들고 나머지 2, 2, 3 그래서 얘가 한 팀이 만들어졌잖아. 한 팀이 만들어지면 얘를 그냥 T라는 문자 하나로 이렇게 바꾸세요. 됐어요? 그럼 얘를 배열하는 거니까 4팩에다가 같은 거 2가 2개 있으니까 2팩. 그리고 얘를 이 안에 배열해야 되는 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배열하는 가수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4팩 나누기 2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같은 개수 세 가지고 나눠주기만 하는 거라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 생각할 수 있어서. 자, 5-1번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이 아까 거하고 좀 다른 게 이런 거지. 여기 보시면 S 하나지, P 하나지, O가 5, 3개예요. 스펄툰 이렇게 되니까 여기 뭐냐면 5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N이 2개, T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지? 그래서 전체 문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 8개. 일렬로 나열하래. 그러니까 전체 나열하니까 8개. 그 다음 5 같은 거 3개 있네. 3팩, N 같은 거 2개 있네. 2팩. 이렇게 나눠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같은 것을 포함했을 때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유도 과정은 아까 조합으로 보여드렸고 계산법입니다. 양 끝에 S와 N이 하나씩 오도록. 이거는 아까 거하고 동일합니다. S, N 이렇게 오고 요 사이에는 하나, 둘 몇 개 와야 돼? 6개 와야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와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N과 S로도 바꿀 수가 있죠. 분류법을 쓰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S 하나 쓰고 N 하나 쓰면 6개 남았으니까 6팩이겠네. 그럼 요 안에 같은 거 있나 뭐 있나 볼게. 5가 3개 있네요. 3팩으로 나눠주시면 배열인데 요 경우나 요 경우는 상황 똑같은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지.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이야. 자, 2개의 n이 인접하도록. 인접은 이웃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n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면 n을 여기서 하나 묶어버려. 그냥 이렇게 n 묶어.
묶었지? 그럼 이거를 한 팀이니까 large n 이렇게 하나 써버리자. 괜찮지 얘들아? 얘를 배열하는 방법을 먼저 항상 하는 거야. 그럼 한 가지야 그냥 얘는 nn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배열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하나 줄었으니까 7팩을 같은 거 누구 있어? 이제 5 3개밖에 없으니까 3팩으로 나누면 답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좀 연습해 봤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오늘 이따 단통 문자가 나가면 오늘 안으로 밴드 가입하셔서 혹시 중간중간에 놓친 거나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돼요. 과제는 항상 배운 데까지 해오시면 되고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몇 개를 나중에 지정해 드리면 그 단원 끝나면 그것만 해오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끝!